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1의 웹 프로그래밍 기초편 중에서 라운드 두 번째인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일반 로컬 어플리케이션과 웹 프로그래밍,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웹 프로그래밍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가, 이미 로컬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실행된다라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웹 쪽에서는 과연 그 프로그래밍이 로컬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실행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하고 서버 측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웹이라는 영역 자체는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과 운영하는 서버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단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서버 단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고 그에 개입된 프로그램 종류들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전에 프로그램들은 구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을 보면 대화형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보이고, 두 번째 배치형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대화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를 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적으로는 설치형 프로그래밍, 위저드, 그러니까 우리 뭐 설치하려고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보면 마법사 같은 것들죠. 그런 위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배치형 프로그램은 사용자와의 데이터 교환보다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주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 룰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내부적인 데이터 저장이나 변환 등의 동작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좀 깊이 있게 따져보면 배치형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 자체가 대화형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사용자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대화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라, 어떤 대화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해라 라는 것이 이미 배치되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배치형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개입 없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고요. 대화형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사용자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하긴 하죠. 그래서 의미 없는 구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러한 구분 자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보다는 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웹 프로그램은 일단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WWW의 통신 규약에 따라서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웹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TCP/IP 통신의 프로그램 혹은 UDP 통신의 프로그램, 뭐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그러한 통신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월드와이드웹의 통신 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작업을 뒷단에서 해두었다라면 사용자 단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화면을 우리는 HTML이라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HTML은 웹에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HTML은 정적으로 구성된 페이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교환을 할 때 순수하게 글자나 단순한 이미지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들 때 이 HTML을 기반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HTML보다는 조금 더 그 HTML을 구성시켜서 내가 원하는 동작 혹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동적으로 변화되는 뭔가의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을 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웹 프로그래밍은 대표적인 예로 JSP, ASP, PHP 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적인 페이지인 HTML에 동적인 변화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요즘은 오히려 JSP나 ASP, PHP 이러한 것들은 뒷단에서 다시 또 움직이게 되고 그 앞단에 자바스크립트 API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겉을 화려하게 혹은 겉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충분히 조작한 다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많이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를 모르고는 사실은 웹 프로그램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하면 일단은 JSP, ASP, PHP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행 흐름을 이해하기에 앞서갖고 우리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일반적인 자바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내용들이 전부 혼합된 형태가 바로 웹 프로그래밍의 실행 흐름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일반 로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태틱이라고 불리는 작업 영역이 있습니다. 이 스태틱이라고 불리는 작업 영역의 내용을 먼저 실행을 하고 두 번째 메인이 실행되고 마지막 파이널라이즈라는 것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바 기초학습에서 이미 학습을 하셨죠. 두 번째로 멀티플 스레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나 런어블 객체를 스타트 시키게 되면 걔가 가지고 있는 보이드 런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라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GU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나 J프레임을 상속받은 객체가 객체 생성되면서 실행된다는 이제 이러한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릿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void init, start,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 paint, 그리고 종료될 때는 stop과 destroy라는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흐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자바 베이스에서 이미 배워보셨죠. 여러분들께서 자바 베이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자바 기초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 작성을 위해서는 이클립스 우리가 설치했던 라운드 1에서 세팅한 환경을 열어주셔야 될 거고요. 예, 기동될 때 우리 작업 영역이라고 워크스페이스를 잡았었잖아요. 그 작업 영역은 매번 보기가 싫으시면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하셔갖고 이걸 다시 묻지 않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가지 프로젝트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역들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영역에 지금 라운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교재상에서는 2-3에서 이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일단 여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라는 영역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라고 만드시게 되면 이때부터 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냥 일반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자바 영역에서 New라는 것을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일단 제가 자바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린다 했기 때문에 자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얘를 원래 라운드 두 번째지만 라운드 01이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1에 들어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자바 베이스에서 배웠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서 피니쉬 해서 영역을 하나 만드시게 되면 src라고 해서 소스를 넣을 수 있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new라고 해서 자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우선
첫 번째 예시로 작성을 할까요? 자, 패키지 명도 함께 패키지 명은 디폴트 패키지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이름을 첫 번째 예제니까 first application, first app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네이밍 규칙하고 조금 다르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first app이라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이 부분에 static이라는 영역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main, 그 다음 finalize로 실행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static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 system 출력 여기는 static static 이라는 영역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건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이라는 영역에서 하셔서 여기는 main 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public void finalize 라고 해서 여기에 sysout. 자,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실행 순서가 얘네들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있든 간에 static이라는 영역이 먼저 실행되고 두 번째 main,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finalize라고 하는 영역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static, main, 그리고 finalize는 왜 안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요, 이 finalize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이 콘솔이 끝나는 시점은 메인이 끝날 때 이미 콘솔에서의 출력 영역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finalize는 이미 콘솔에서 출력된 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뒷단에서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얘를 출력을 시켜보고 싶으시다라면 file IO를 이용해서 파일에다가 기재를 해보시면 그 뒷단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서 요 세 가지, 여기 프로텍티드로 있는데 프로텍티드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해서 로컬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스태틱이 메인보다 먼저 실행되죠. 대신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클래스 A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스태틱이라는 요 영역을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게 되면 스태틱이 먼저 실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메인이 떠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메인만 딱 뜹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태틱이 같은 클래스 안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스태틱이 가장 먼저 실행된다 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저 스태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A라는 클래스 자체의 객체를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시켜 보셨을 때 그 A라는 클래스 자체를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사용이 아니라.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태틱이 먼저 떠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클래스와 연계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스태틱이 그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연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태틱이 아무리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얘는 실행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프로그램 흐름상에서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서 연계관계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스태틱이라는 영역이 먼저 실행되고 두 번째가 메인, 마지막이 finalize가 실행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실행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run이라는 것을 스타트 시키게 되면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second second app. 자, second app은 스레드를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A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B를 만들까요? 얘는 extends thread public void run. 하나는 러너블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얘네들을 실행을 시키도록 만들죠. 자, 실제 이런 상태에서의 이제 그 실행 흐름은 언제 객체를 생성시키고 실행시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B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C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시킨 다음에 bp.start, cp.start 라고 해서 여기는 스타트가 없죠. 해서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 BP도 시작되고 CP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메인은 메인 스레드로 이러한 식의 실행 흐름을 가집니다. 이러할 경우에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결과값으로는 B 스레드, C 스레드, 메인이라고 해서 스레드를 각각적으로 이제 호출을 한 다음에 실행이 되는, 다시 말하면 run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스레드로서 동작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들이 빨리 동작을 해서 먼저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스레드를 스타트 시켜 놓게 되면 스레드 스케줄링에 의해갖고 언제든지 이 실행 순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자바 베이스에서 학습하셨을 겁니다. 자, 프레임이나 J프레임 상속 객체는 객체가 생성될 때 내부적으로 스레드가 여러 가지가 생성되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돌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보통 뭐 얘는 굳이 예를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서드 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프레임 같은 것을 상속받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화면 크기가 아예 없을까요? 해놓고는 메인에서 뭐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얘가 호출이 되어서 실행이 되면서 창이 하나 뜨죠. 이 창이 뜨면서 자기 자신의 스레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라이프 사이클을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동안에서의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포함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린 부분이었고요. 굳이 얘는 라이프 사이클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애플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실행시키려면 웹페이지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그냥 코딩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폴스 앱 같은 경우에는 자, 애플릿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public void init, 여기가 최초 실행 시점이 되는 거고요. 얘는 실행을 시켜볼 수가 일단은 없겠지만, 이거 예전에 자바 베이스에서도 예제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뭐 시스아웃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콘솔에 띄우면 되니까. 그래도 string str은 공백, str 더하기, 나중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라고 제가 적어드리는 겁니다. init 한 칸 띄움을 쓸까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start, 그 다음에 public void paint, 여기에서 이제 지점 draw string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출력을 시켜 보시면 되겠죠. 뭐를 넣을까요? str을 넣어야 되겠죠. 다음에 public void stop,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그 애플릿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실행시켜 보시면 계속 걔를 리로드 시키고 새롭게 실행시키고 하시게 되면 이 영역 자체에 이 글자들 init, start, paint, stop, destroy, init, start, paint 뭐 이러한 식의 흐름들이 계속 루프를 돌면서 반복되어서 출력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프 사이클은 로컬 어플리케이션이 뭐 static, main, finalize 이듯이 이 애플릿에서는 init, start, paint, stop, destroy 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 부분들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웹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어떨까? 얘는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 프로그램들이 일단 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웹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동작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게 톰캣이나 레진과 같은 와스를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무엇을 통해서 접속하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서버의 URL요. 우리가 기동시켜뒀던 서버가 우리 로컬호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컬호스트라고 적어서 접근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 IP 주소를 적어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URL에는 IP 주소나 혹은 도메인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웹 서버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요청이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응답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그 URL을 콜을 하게 되면 그 URL을 받은 서버 쪽에서는 이 사용자가 나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응답을 보내주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웹 브라우저는 전송받은 데이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화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면은 서버에 요청했다가 서버에서 뭔가의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지금 적었던 웹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다 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서버 URL로 제가 콜을 했을 때 서버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it, 그 다음에 service, destroy 이 순서로 작업이 이제 동작하게 되고 그 동작에 따라서 우리한테 결과값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애플릿의 가장 마지막에 보셨던 애플릿의 실행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죠. init, start, 그 다음에 update, paint, stop, destroy 이러한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는데 이 웹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이 애플릿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한번 호출할 때마다 init, start, update, paint, stop, destroy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init은 서버가 뜰 때 딱 한 번, 그리고 사용자가 최초로 접속할 때, 그러니까 그 웹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접속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최초로 접속할 때 이 init이 딱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접속해 오면 서비스 메소드만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버가 내려가는 순간에 destroy라고 하는 놈이 실행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체크하는 거 있죠. 방문자 수 체크할 때 이 init에서 파일을 하나 열어서 카운트를 제로로 딱 만들어요. 제로로 만든 다음에 서버가 계속 도는 동안에 이 서비스 메소드 안에서 1, 2, 3, 4 하면서 방문자 수를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하고 나서 다 하고 나면 destroy라는 부분에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숫자 4, 5 뭐 이러한 숫자들을 이제 그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일에 안전하게 현재까지 들어온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다시 서버를 내렸다가, 서버를 내리는 이유는요, 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서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서버가 죽었거나 뭐 이랬을 때 서버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럴 때 다시 올라올 때는 init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이렇게 저장해둔 파일을 읽어와서, 그럼 카운터가 이제 5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5를 다시 불러와서 카운팅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에서는 그로부터 6, 7, 8, 9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디스트로이, 서버 죽을 때 다시 또 저장하는 뭐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릿하고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애플릿은 매번 호출할 때마다 init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료될 때 디스트로이까지 다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가는데,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init은 서버 뜰 때, 디스트로이는 서버 죽을 때, 서비스는 서버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자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웹 프로그래밍의 실행 흐름,
요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라는 곳에서 서비스 메소드에서는 사용자가 URL로 콜을 딱 했을 때 이제 이 서비스 메소드 안에서 이 사용자한테 뭐를 보내주지? 라고 하면서 데이터들을 막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는 그 전송받은 데이터를 파싱해서 화면에 쫙 뿌려준다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그 예제를 조금 전에 제가 라운드 1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작성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라운드 2, 이제 본격적인 우리 쪽 예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 그 다음 서버 쪽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그 웹에서 그 내용들을 받아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